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상준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알려주실까요? 요즘 대부분 관절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무릎, 고관절, 어깨, 발목 관절에 대해서 인공관절이 주로 행해지고 있고 팔꿈치나 손가락 관절에서도 인공관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가장 흔한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무릎 인공관절인데요. 사실 언제부턴가 이 인공관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관절의 기능을 대체하고자 만든 금속 또는 합성 수지로 만든 인공관절입니다. 그야말로 관절은 뼈와 연골 그리고 인대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인데요. 연골이 닳아서 뼈가 맞닿게 되거나 관절염이나 골종양 등으로 관절 부위의 뼈가 파괴되거나 관절 손상을 입어서 관절로서의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운동 부전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뼈와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 구조물 자체를 인공관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깨나 무릎,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에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깨나 발목에도 인공관절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무릎 인공관절이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다른 부위보다는 무릎에 인공관절을 많이 하기 때문일까요? 네, 무릎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관절염의 빈도가 높습니다. 체중이 실리는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비해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크고 인대로 관절의 안정성을 갖는 관절이기 때문에 십자인대나 측부인대,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상에 대한 노출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2차적인 관절염도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절염 때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무릎 인공관절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겁니까? 보존적인 치료, 특히 약물이나 주사치료, 물리치료 꾸준히 해오심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는 통증이 있는 경우,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골이 괴사되는 괴사증 같은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심한 관절염, 그러니까 거의 말기쯤에는 이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럼? 말기라고 해서 모든 분이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통증이 있는 관절염 환자에서 말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관절 말고는 특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이 마모돼서 연골 밑에 뼈가 노출되게 되면 관절 주변에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그럼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이 있는 경우나 무릎을 펴는 근력이 너무 약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관절염이 심하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에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폐, 간 등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술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없고요. 심한 건선 등이나 이런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인공관절은 그러니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인공관절 수술 받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 자신의 관절처럼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수술 전 근력이 중요합니다. 수술 부위에 무릎을 펴는 힘줄에 일부 절개를 가하므로 수술 후에 초기 2, 3개월까지는 수술 전보다는 다소 근력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관절 운동을 통해서 관절의 운동각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무릎 주변의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을 지속하여서 근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들 중 무릎의 통증으로 활동이 줄고 무릎이 변형되면서 진행되는 근력의 약화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을 통해서 통증이 좋아지고 각도의 변형이 좋아지면 재활과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 회복되고 수술 전보다는 기능이 대부분 좋아집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보형물만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O자 형태로 휘어져 있는 다리를 일자에 가깝게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통증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보행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주게 됩니다. 더불어 휘어져 있던 다리를 바로잡음으로써 키도 한 1cm에서 3cm 정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수술 전에 근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좀 근력을 미리 강화시켜 놓거나 좀 튼튼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전에 어떤 그런 준비할 사항, 기억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수술 전에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